우리 저 행정처장님, 예, 직접 상관없는 일인데 처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한독수 총리와의 만남에 대한 그 의혹, 이걸 제대로 해명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러 차례 답변할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일반론 내지는 그리고 이제 추정, 추론에 기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뭐 말할 수 없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다만 우리 대법원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법원장님은 언어 해석 문제만 계속 내고 있고 명쾌한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차 입장문에 보면 한독수와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만난 적이 없단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났을 수는 있단 말이냐 하니까 2차 입장문에서 한독수 총리를 특정 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기에 만난 적은 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서면 답변에 국회에 제출한 걸 보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했던 그 내용과 다른 만남은 있었다는 뜻이냐, 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었지만 답변하고 떠나시는 바람에 따로 질문을 못 했는데 보면은 언급된 한독수란 이름도 직접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적인 만남은 있었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못 주시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의 제5차 답변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독수 총리 또 내각의 장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는 CCTV 영상 처장님 보셨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한번 봐주십시오. 한독수 총리가 내각의 장관들과 또 윤석열과 어떤 개헌 관련 서류를 주고받고 또 꼼꼼히 그 부분 봤습니다. 보였습니까? 예. 꼼꼼히 챙기고 또 심지어는 또 어느 장관은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성, 치밀함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법원에서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을 말려야 할 위치에서 말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담을 한 걸로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에 와서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이행하는 가담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법성의 인식이 어떻다? 초등학생들도 국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헌법 법문을 봤을 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 텐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 도주,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어떨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냐? 이래서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형사 판결에 대해서 국민 사법참여재판법 배심제를 지금 우리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내란 사건에서도 이러는데 일반 사건에서는 그러면 부당한 영장 기각이 없겠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인 국민들이 사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영장 재판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군수 등이 추첨을 통해서 뽑는 시민들이 배심 형식으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장, 변협회장, 법학교수회장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심대 형태로 함께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왜 영장재판이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주시면은 특별한 방법을 제시를 안 하시면은 저는 이런 영장 재판에 대해서도 사법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법안을 발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강화를 위해서 국민 참여 내지는 이제 참심, 배심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 도입되어 있는 국민 참여에 관한 제도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래서 그 범위라든지 또 실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국민적인 참여 또 정당성 확보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혹시 이제 입법 관련해서 상의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관님들이 과연 기록을 읽었던 것이 맞냐,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하려고 어떤 그 로그인 그 접속 기록을 보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협력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로 남겨놓고 기록을 설령 봤든 못 봤든 이 문제를 떠나서 몇 가지 제가 한 6개 정도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좀 답을 주십시오. 먼저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심 대법관도 상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의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기록을 보고 심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서 제출도 없었고 주심 대법관 지정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구 마음대로 주심도 없고 판단 대상도 없는 사건을 검토하고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자체가 위법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록 접수 후에 합의를 할 때까지 이 사건만 집중 심리를 한 것이, 정말 집중 심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부 사건은 재판을 미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소부에서 심리되거나 선고된 사건은 없는지 그 기록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재판 내용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앞에 마이크를 누르십시오. 1분.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원심 판결 후 그 다음 날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또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 그 다음 날 서울 고법으로 기록이 송부된 전례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연결적으로 기록이 송부된 사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질문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 서울 고법이 바로 다음 날 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을 하고 지평관을 통해서 특별송당을 하는 이런 특이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대법원장님의 지시 없이 이재권 부장판사의 자율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게 진정한 사실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층부에서 이재권 재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미룬다고 한다면 이건 대법원장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직권남용의 수사 가능성, 이것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비겁해 보이는 처신을 하는 건 아닌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상고유서 접수와 주심 미지정 이전임에도 이제 이 전압으로 기록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긴급 질의 응답서에서도 저희 행정처에서 검토한 그 이론적인 결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여러 차례 많은 의원들께서 질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많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전압 사건으로 많이 이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압 사건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언제든지 시기 제한 없이 모든 대법관이 혹은 대법원장이 할 수도 있고 대법관이 또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압 사건으로 심리기일 지정해 달라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심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이례적이지만 아마 그런 성격의 사건으로 저희들은 이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그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론적인 일반론 그리고 이제 추정,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 접수 후에 이제 이 집중 심리가 과연 가능했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처리에 힘든 가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그 전압 다수 보충 의견서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뭐 대법관님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했을 테고, 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소보 사건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이제 그 소보 사건은 소보 사건대로 처리를 하면서 또한 이제 전압 사건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법률심으로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 전압 다수 보충 의견 판결 이유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속 심리를 위해 충실 심리를 이제 희생해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뭐 이런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지 등등 이 부분이 쟁점인데,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고 1심과 원심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치밀하게 다른 법률을 전개했고 판결서에도 상세히 설치했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했다. 적어도 이게 이 판결에 나와 있는 다수 대법관님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심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3일 내에 기록 송부, 3일 안에 이렇게 왜 이렇게 신속하게 기록을 송부했냐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규상으로는 이제 그 사건을 이송 넘길 때는 이제 3일 안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그 하루나 뭐 하루 만에 넘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관여하진 않았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물론 이거 추측이니까 또 이제 말씀드리기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 추론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경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만 그 추론적 추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설고등 법원에서 그와 같은 조치는 뭐 저희 대법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국정감사를 법률에 따라서 하고요. 헌법과 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예, 헌법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률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행정처장님 답변은 저는 추정과 추론을 할 뿐입니다 하면서 이 국감을 불능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국감을 사실상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국감 취지에 맞게끔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성윤 위원님의 질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스스로가 국회에서 한 답변과도 많이 모순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셨습니다. 이 스캔한 문서를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캔도 일종의 초기 전자화의 작업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기록은 접속을 하면은 접속한 흔적이 다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속한 흔적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해서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라든지 안 남아 있다라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말씀하신 부분과 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까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록 검토 기록엔 편의상 아직 올해 10월 이제 올해 지금 얼마 며칠 전 10월부터 이렇게 전자화 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편의상 그걸 갖다 보조 수단으로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캔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거기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약간 드리겠습니다. 보조적인 장치라면은 얼마든지 접속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그 보조적인 장치마저도 거부할 이유는 없겠네요. 그 자체를 심리와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행정처장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면 로그 기록을 열람하고 볼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